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곁에 따뜻한 차 한 잔 두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역사 해설 시간, 그 주제는 바로 조선판 사랑과 전쟁, 법을 바꾼 두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결국 나라의 굳건한 법률까지 영원히 바꿔버린 두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요. 저와 함께 수백 년 전 그 극적인 한양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두 여인. 우리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어우동과 장희빈입니다. 아마 사극이나 드라마를 즐겨 보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들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그저 희대의 악녀나 요부로만 알고 계셨던 이 두 여인의 이면, 그 숨겨진 진짜 역사적 진실과 그녀들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1장 금지된 사랑 어후동입니다. 흔히들 어후동 하면 화려한 옷차림을 한 기생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성종 임금 시절 외교부 고위 관료의 딸로 태어난 뼈대 있는 양반가 여식이었습니다. 든든한 집안의 재력에 빼어난 미모, 게다가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하면서 왕실의 며느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얻은 그야말로 남부러울 건 하나 없는 조선의 최고위층 여성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해만 보이던 어우동의 결혼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최고위층 며느리는 도대체 왜 쫓겨났을까? 시댁에서, 그것도 감히 왕실에서 한순간에 헐신짝처럼 버림받게 된 그 기막힌 사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주장과 역사 기록에 남겨진 숨겨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남편은 자기 아내 어우동에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과 바람이 났다고 펄펄 뛰며 매정하게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관리들의 비리를 캐던 감찰기관 종부시의 기록을 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연경이라는 기생에게 아주 푹 빠져가지고 멀쩡한 조강지처를 억지로 모함하고 버렸던 겁니다. 오죽하면 임금이 다시 합치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남편이 끝내 고집을 피우며 거부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한 번 쫓겨나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으니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없었죠.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버린 어우동. 그녀는 깊은 좌절 끝에 아주 독한 결심을 합니다. 평생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 그래, 양반가 여인이라는 굴레, 나를 올가매는 이 억압적인 신분을 훌훌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아주 철저하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길을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렇게 신분을 속여가며 수많은 남자들과 파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어우동.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문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에 생채기 하나 내는 것도 큰 불효라 여겼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어우동은 자신이 만난 박강찬, 각이양 같은 연인들의 이름을 자기 팔과 등에 먹물로 떡하니 새겨 넣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던 거죠. 2장, 어우동 리스트의 결말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죠. 왕실의 종친들까지 이리저리 얽히고 절킨 이 거대한 스캔들은 결국 조정 대신들을 거쳐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단 성종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어우동은 중대 범죄를 다루는 의금부로 옥졸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어우동이 입을 열어 자백한 남자의 숫자,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왕가의 핏줄인 종친부터 높은 양반, 말단 관리, 심지어는 천민인 노비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반상과 신분의 질서가 나라의 근본이었던 조선에서 고귀한 양반집 여식이 노비와 정을 통했다? 이건 나라의 기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끔찍하고 두려운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성종 임금이 내린 처벌은 교부대시였습니다. 이 교부대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을 당일에 바로 그 즉시 집행해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사형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가을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법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종은 이 원칙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앞뒤가 맞지도 않는 법률까지 억지로 끌어와서 어우동을 가차없이 당일에 처형해 버립니다. 유교 국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아주 지독한 일벌백계의 본보기였던 겁니다. 어우동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쓰러졌지만 그녀가 조선 사회에 남긴 거대한 나비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선은 확 달라집니다. 첫째로 여성의 재혼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금지되었고요. 둘째로 남녀 간의 얼굴을 마주하는 내외가 유례없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성들이 어쩌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무조건 장옷으로 얼굴을 푹 가려야 했고 사방이 꽉 막힌 폐쇄형 가마만 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며 자주 느끼던 그 답답하고 억압적인 조선 여성들의 삶이 바로 이 어우동 사건 이후 경국대전을 통해 아주 단단히 법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3장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숙종임금 시대로 가보시죠. 장희빈, 그녀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틀어 공식적으로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묘사된 유일한 여인입니다. 몰락해가는 평범한 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거래 발을 들였던 그녀가 대체 어떻게 조선 최고의 중전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숙종의 곁에는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여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뼈대 있는 명문가 출신에 당시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서인 세력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 인현왕후였고요. 반대쪽은 중인 출신 궁녀 신분의 정치적 라이벌인 남인 세력과 손을 잡고 있던 장희빈이었죠. 처음에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이 장희빈 뒤에 있는 남인 세력이 커지는 게 꼴보기 싫어서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을 궁 밖으로 아주 가차없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5년이란 긴 세월이 흐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생이별을 감수하며 눈물 짓던 장희빈을 5년 만에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본처 인현왕후 본인이었습니다. 남편 숙종이 장희빈을 잊지 못해 시름시름 앓고 슬퍼하니까 왕실의 넉넉한 체면과 왕비의 어진 덕목을 보여주겠다며 자기 발로 연적을 궁에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참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궁으로 돌아온 장희빈의 신분 상승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임금의 눈에 든 궁녀에서 시작해 정식 후궁인 수건이 되더니 기어코 숙종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처아들까지 떡하니 낳게 됩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고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아들을 원자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끝내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억지로 붙여서 흠결 하나 없던 인현왕후를 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에 궁녀 출신 장희빈을 앉힙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이런 파격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4장. 치명적 스캔들이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막강한 권력도 불타오르던 임금의 사랑도 결국은 차갑게 식어가기 마련인가 봅니다. 숙종의 마음이 금세 돌아서더니 이번엔 물을 깃던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 씨에게 새롭게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쳐 정치적인 상황마저 이리저리 요동치자 숙종은 쫓아냈던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모셔와 중전으로 복위시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왕비가 된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첩인, 희빈의 자리로 곤두박질 치는 참담한 굴욕을 맛보게 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궁으로 돌아온 인현왕후,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눈을 감자마자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무섭고 기괴한 사건이 밝혀지죠. 이른바 취선당의 저주입니다. 숙종이 장희빈의 처소인 취전당을 들이닥쳤더니 글쎄 병풍 뒤에 화살구멍이 숭숭 뚫린 여인의 초상화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장희빈이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들여 인현왕후를 저주하며 초상화에 화살을 쏘아댔던 거죠. 결국 이 섬뜩한 사건으로 인해 장희빈은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며
숙종은 아주 단호하고도 무서운 어명을 하나 내립니다. 이른바 장희빈 특별법입니다. 앞으로 궁녀나 후궁 출신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영구히 법으로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앞서 보셨던 어우동의 죽음이 조선 양반가 여성 전체의 자유를 올가매는 억압의 법이 되었듯 장희빈의 죽음 역시 궁녀와 후궁들의 신분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철저한 족쇄, 즉 새로운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찬찬히 되짚어본 어우동과 장희빈, 이 두 여인의 굴곡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과연 역사에 기록된 대로 그저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꽉 막힌 신분제와 억압적인 시대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희생양이었을까요? 화려했던 스캔들, 그 이면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얄궂은 운명을 개척해보려 했으나 끝내 차가운 법과 시대의 벽에 부딪혀 쓰러져간 두 여인, 그 씁쓸하고도 강렬한 발자취를 곱씹어 보면서 오늘의 역사해설 시간은 여기서 이만 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십시오.